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보완을 했어요. 뭐 가중치도 두고 뭐 질문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도 지난번 2016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퇴보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6% 7% 차이가 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2% 2.4밖에 안 난 거고 상원 선거 예측도 틀린 것 같죠? 바이든 상원 하원 다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그거가 이제 많이 틀린 상황이 돼버렸죠. 출구조사도 틀렸어요? 출구조사도 틀렸어요. 이철이의 정치쇼. 자, 저희가 뭔 내용을 다룰지는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Trump president again. Hello, 정치 show. This is Trump. A big win. We very big win. 크게 이겼어. 바이든 선거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측의 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이가 좀 각별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도 있다니 내는 눈물이 나는구만요. 이 선거를 쉽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미국 대통령은 도대체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찰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철이 소장님도 그 바이든이 압승한다고 하셨죠. 정말 실망입니다. 하지만 비단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이든이 압승한다고 했던 여론조사 모두 정말 다시 한번 실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태입니다. 여론조사했던 사람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사실상 샤이 트럼프는 얼마나 샤이하길래 2016년에 이어 두 번이나 여론조사를 못 잡아내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상 조사 방식을 바꾸면 뭐합니까. 원을 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준일 기사, 자 자세 똑바로 하고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자세 똑바로 하라 그런다고 똑바로 해요. 또. 약간 삐딱하게 있다가 바로 의관을 정지하고 예, 저도 안찰스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예. 진행자 디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저 작가는 PD가 예. 이걸 통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트럼프가 떨어지면 방송에 계속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일단 뭐 다들 바이든 압승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압승을 얘기한 곳이 많고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전국 단위 선거인데 주마다 또 변수가 많으니까 뭐 이제 압승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표차가 얼마가 날 것인가를 이제 전망을 한 곳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5%에서 7% 포인트 차가 날 것이다. 전국을 다 집계를 하면은.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득표율이 사실상 이게 뭐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안 변해요. 거의 전국 단위로 50.4 바이든이 그리고 트럼프가 48. 그래서 2.4% 포인트가 차이가 났어요. 예상보다는 많이 좁혀진 거네.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런 데는 6.7% 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앞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2.4로 좁혀졌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이었다. 생각보다 박빙이었고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2016년에도 2% 포인트 정도 차밖에 안 났어요. 그때도 힐러리가 2% 포인트 정도 앞섰고 그랬는데 힐러리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아마 바이든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바이든이 유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 2016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퇴보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당선자가 누구냐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6% 7% 차이가 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2% 2.4밖에 안 난 거고 오히려 지난번에는 한 3% 포인트 차이 날 것이다 했는데 2% 포인트 차이가 났으니까 오히려 얼추 맞춘 거예요. 2016년은. 2.4% 포인트가 우편 투표까지 다 까면
예. 개표하면 더 예. 벌어지지 않을까요?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개표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남은데도 한 뭐 95%뭐 이 정도고 다 끝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을 다 집계하는 거니까 그게 미미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그 정도로 뭐 6%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뭐 0.1% 포인트가 바이든이 더 오른다든지 뭐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 정도니까 사실상 요 정도로 이제 결정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이 더 많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원 선거 예측도 틀린 것 같죠?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랬는데 민주당 45, 공화당 48 현재 뭐 이런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뭐 하원은 아직 뭐 이제 민주당이 더 많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제 이번에는 바이든 상원 하원 다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그거가 이제 많이 틀린 상황이 돼 버렸죠. 여론조사 회사들이 절치부심했을 텐데 왜 안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안 맞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예. 네. 선거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 효과도 있죠. 예, 제도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한국은 어쨌든 다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차범위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를테면은 뭐 그 오차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전국을 집계를 하면은 이것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는 데는 적고 뭐 적게 나는 데가 이렇게 많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별로 또 워낙 다른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별로 그 분위기도 다르고 이 주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좀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조사 방법이 지금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2016년에 이제 샤이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썼어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지한다라고 말하기에 좀 부끄러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샤이 트럼프들을 끌어내기 위해 그런데도 이제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틀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보완을 했어요. 뭐 가중치도 두고 뭐 질문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위기다. 조금 이 방법론이 이게 나름 통계학적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지금까지 과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이거를 신뢰할 만한 것이냐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못할 정도인데 왜 거기다 표를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뭐 이제 행동과학 뭐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어떤 거를 아는 것과 어떤 거를 뭐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마케팅 쪽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를 아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브랜드의 물건을 사는 것 이거는 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 측정 방법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투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수고로움도 해야 되고 내 기회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는 알거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다른 거예요. 한층 더 심화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최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동층이란 게 정말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과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칼스테 정재승 교수가 연구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뇌과학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뭐 제 존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 세 명을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동층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을 한 1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재인 사진, 안철수 사진, 홍준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사진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들을 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사진이 나오면 버튼을 딱 누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하고 그 밑에 쓰레기 이건 실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을 썼어요. 아니면 뭐 안철수 쓰레기, 홍준표 쓰레기 하면은 그거를 보는 순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과 쓰레기를 같이 보면은 이 버튼 누르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부동층이 정말로 얼마나 지지를 하느냐라고 해서 정재승 교수가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부동층의 그 측정을 해보니까 예측값이 문재인 42.7, 홍준표 22.8, 안철수 19.1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대선에서 문재인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층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이들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안 하는 이런 왜곡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는지가 아직 통계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류의 과학적 방법론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그냥 통계 돌리는 서베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정치학에도 이 부동층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한 게 있는데요. 네. 부동층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수는 A 정당에 기울어져 있거나 B 정당에 기울어진 부동층이 그렇죠. 많고 예, 예. 완벽하게 순수한 부동층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얼마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대개 또 이분들은 투표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잘 안 된다는 방금 거지. 그 정재승 교수가 한 연구도 사실 그런 거에 기반한 정말 이들이 정말 순수한 부동층일까? 근데 이들이 또 응답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지. 여론조사에서는 나는 부동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보적인 태도로 보이니까 이런 괴리와 오류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샤이 트럼프가 이제 현상이 이번에는 더 심해졌다라고 이제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게요. 출구조사는 맞췄어요? 이번 출구조사도 틀렸어요? 출구조사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게 아니라 맞는데. 게다가 이번에 출구조사가 또 어려웠던 점이 그 뭐지 저기 사전 투표가 너무 아 많았어요. 맞아. 그럼 어려워. 예. 절반이 사전 투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특히 이제 민주당을 더 많이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투표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왜곡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보정을 또 해요 나름대로. 근데 보정을 과하게 했거나 막 이런 식의 이제 변수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편 투표는 그러니까 출구조사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 투표에 나오는 사람이 출구에서 이제 응답을 하는 그건데 출구조사도 잘안 응하는 맞지. 사람과 안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개입의 의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로 예측들 많이 하는데 예. 이번에 맞췄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구글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이 좀 잘못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가 그냥 그 트럼프 영어로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인 일렉션 2020라고 쳐야지 구글 트렌드의 실제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이나 검색량이 선거와 관련 없는 것도 이러면 트럼프 확진 막 이런 것도 다 구글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선거와 관련돼서 검색을 한 거를 이제 따로 뽑았는데 그냥 그 구글 트렌드에 트럼프를 치면은 바이든보다 훨씬 많습니다. 1년 단위로 하면은 뭐 한 4배, 6배인가 되고요. 선거 기간으로 합쳐도 거의 2배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이제 구글이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한 거를 보면은 50대 43으로 바이든이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는 바이든을 승자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가 2016년에 이어서 2020년도 또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언제 월드컵인가 왜 승패를 문어가 다 맞았다네. 쪽집게 문어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빅데이터로 보는 게 아직은 약간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는 아까 전에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 뭐 아까도 뇌과학 뭐 이런 것도 지금 동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번에 뭐 구글 트렌드가 뭐 맞췄다라고 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거리를 좀 생각을 유보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법론들이 응답률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뭐 4%이래요.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20년 전에 30%였는데 지금 6%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핸드폰이 발달하고 개인 이제 전화기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응답 잘 안 하고 이게 어려운 표본 추출에 굉장히 어려운 여론조사 전화 오면 응답해줘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저도 안 해요. 바빠요. 아니, 저는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박영아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홍길동이 후예단이고 왜 내가 찍은 후보를 찍었다고 말을 하지 못할까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김미성님, 누가 되시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당선되면 좋겠어요. 참 어렵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고 또 하나는 좀 괜찮은 사람, 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정말 좀 못 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짜 어제 초반 개표 보는데 저도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괜히 미국 사람들이 미워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지금 바이든 지지 지금 선언하신 겁니까 지금?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예상했어요. 그렇군요. 네. 압승이라고 했다가 지금 찰스한테 한 방 맞았지만. 여론조사 기관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요. 제가 저 잘 틀려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기자는 맞췄어요? 저도 바이든이 이길 거는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이길 줄 알았는데 저도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성하시죠. 같이 반성하시죠. 전지적 기자 시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